이란 이라크 전쟁은 거의 만 8년 동안 지속이 됐던 8년을 싸웠어요? 1980년 9월 22일 날 이제 시작을 해서 네. 1988년 저희 올림픽 이제 하던 아. 88년 8월 20일 날 끝났으니까 80년대 내내 싸운 거예요. 아니 전면전은 아니었던 모양이에요. 전면전이죠. 왜냐면 8년을 싸웠어요. 그러니까 전면전이라는 게 여러 가지 개념이 있습니다. 뭐 네. 8년 내내 전선에서 밀고 당기는 뭐 그럴 수는 없고요. 네네네. 근데 이제 전면전이라고 말한 거는 양국 다 총동원령을 내려서 어마어마한 병력들을 수십만 단위로 투입을 했고 민간인 사상자도 되게 많이 났고요. 그 다음에 1차 세계대전 이후에 공식적으로 이제 화학 무기가 사용된 첫 번째 전쟁이었고, 화학 무기가 사용됐어요. 네, 독가스가 대량으로 이제 사용됐던 전쟁이기도 하고요. 최준영 박사의 지구본 연구소, 오늘도 세계에서 일어난 재미난 일들, 또 흥미로운 글로벌 이야기들 여러분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정프로고요. 네, 최준영입니다. 네, 자 우리 박사님과 함께 우리는 이란 네. 이야기를 또 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네.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지난번에 쭉 개황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네, 이제 좀 흥미로운 옛날 이야기 몇 개 네, 해야 되는데 그래도 뭐 여러 가지 뭐를 할까 생각하다가 뭐 말씀드리기로 한 것부터 일단 이란 이라크 전쟁서부터 한번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이란 이라크 전쟁. 이란 이라크 전쟁 기억하시나요? 보시는 분들? 아, 저는 그냥 전쟁이라는 거가 있었다는 것만 아는데 대충 네. 어떤 상황이었는지는 전혀 뭐 정보가 없고요. 네. 그러시구나. 보통 중동 전쟁하면 이제 그냥 이스라엘 대 그렇죠. 뭐 아랍 세력 네네. 이런 이제 전쟁을 많이 떠올리는데, 그렇죠. 이스라엘하고 보통 주변 국가들하고 싸운 전쟁들은 대부분 뭐 3일 전쟁, 6일 전쟁, 뭐 해서 되게 짧죠. 네. 일주일 내로 격렬하게 싸우고 끝. 끝. 이렇게 나는데 비해서 이란 이라크 전쟁은 이제 중동 국가들 간에 어떻게 보면 똑같은, 어떻게 보면 뭐 이슬람 국가잖아요. 이슬람 국가들 사이의 전쟁이었는데 거의 만 8년 동안 지속이 됐던 8년을 싸웠어요? 1980년 9월 22일 날 이제 시작을 해서 네. 1988년 저희 올림픽 이제 하던 아. 88년 8월 20일 날 끝났으니까 80년대 내내 싸운 거예요. 와, 네. 진짜 오래 싸웠네. 그렇죠. 그러니까 만 8년 뭐 꼬박 싸운 거죠. 아니 전면전은 아니었던 모양이에요. 전면전이죠. 왜냐면 8년을 싸웠어요. 그러니까 전면전이라는 게 여러 가지 개념이 있습니다. 뭐 네. 8년 내내 전선에서 밀고 당기는 뭐 그럴 수는 없고요. 네네네. 근데 이제 전면전이라고 말한 거는 양국 다 이제 총동원령을 내려서 어마어마한 병력들을 수십만 단위로 이제 투입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양국 수도 뭐 바그다드, 테헤란, 잘 알려진 양국 수도를 겨냥해서 서로 이제 탄도미사일을 날렸어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미사일이 난무하는 전쟁의 그 시발점 정도가 이제 이 이란 이라크 전쟁이죠. 그래서 이게 뭐 서방 국가들이 개입을 안 하다 보니까 전면적으로 직접 개입을 안 하다 보니까 네네네. 좀 잘 알려지지 않은 이제 그런 면들이 좀 있고요. 우리한텐 잘 그냥 뭐 그래 싸웠지 옛날에. 네네네. 뭐 저희 아버지 같은 경우도 양쪽 다 오가시면서 이제 뭐 섬유, 군복 뭐 이런 거 이제 파시려고 노력했던 이제 그런 시기였는데. 전쟁 때? 예. 아, 그러셨어요? 저희 뭐 많은 나라들이 양쪽에 다 팔았어요. 돈은 많은 나라들이잖아요. 석유 팔아가지고. 네네네. 근데 이제 이 참 전쟁이 허망하다라는 게 이 전쟁은 8년 동안 싸웠는데 변한 게 거의 없어요. 아, 어디가 뭐 특별히 이기고 지금 이게 뭐 그런 거 없어요? 없어요. 국경도 거의 원래 처음 뭐 국경 그대로 오고. 싸우기만 계속 싸운 거예요. 그렇죠. 도대체 왜 싸웠나? 그러니까 전쟁 자체로만 보면 그런데 그 이후로 이 8년간의 이란 이라크 전쟁이 끝난 다음에 그 여파는 쭉 이어져서 지금 뭐 거의 40년이 다 돼가는 지금까지도 네. 이 중동 그리고 세계 많은 곳에 이제 영향을 이제 미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이제 뭐 미사일이 최초로 대량으로 사용된 전쟁이다. 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뭐 그 와중에 이제 민간인 사상자도 되게 많이 났고요. 그 다음에 1차 세계대전 이후에 공식적으로 이제 화학 무기가 사용된 첫 번째 전쟁이었고, 화학 무기가 사용됐어요. 네, 독가스가 대량으로 이제 사용됐던 전쟁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외국 세력들이 다양한 형태로 네. 개입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국제전 같지 않은 국제전으로 이제 번진 이제 그러한 전쟁이다라고 이제 일단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화학 무기가 있었구나. 그러니까 다 이제 기억이라는 게 다 이렇게 잊혀져요. 네네네. 네.
그러니까 여기는 뭐 왜 싸운 거예요, 도대체? 그러니까 이 두 나라 간의 이제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면 네. 원래 이제 국경 이야기를 좀 해야 돼요. 국경. 예, 첫 시간에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여기 바스라라고 써 있는 쪽이 이제 왼쪽에 써 있는 쪽이 이제 이라크. 네. 그다음에 오른쪽에 지금 아바단이라고 써 있는 쪽이 이란. 이란입니다. 네. 양쪽인데 양쪽 국경을 잘 보면 직선으로 위에선 쭉 내려오죠. 지도에 둔 누가 것처럼. 인위적으로 걷군요. 그렇죠. 근데 밑에는 보면 자연스럽게 지금 이제 네. 내려옵니다. 보면은 이 내려오는 이유가 뭐냐면은 여기에 이제 하천이 이제 흐르고 네. 있기 때문인 그런 거죠. 네. 제가 첫 시간에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저 하천은 샤트 알 아랍이라는 강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유프라테스, 네. 티그리스 우리가 세계사 시간에 네, 네, 맨날 네. 배우는 네. 그 두 강이 합쳐져서 이제 페르시아만으로 흘러 들어가는 그 합쳐진 강이 이 샤트 알 아랍이에요. 보면은 엄청 비옥하겠군요, 저기는. 그 주변 지역 옛날부터 사람 많았고 그다음 습지대도 많고 예 그리고 한 길이가 한 200km 정도 되는데 화면에서 보시던 바스라라고 하는 지역이 이라크가 석유를 수출하는 주요 항구예요. 아. 근데 좀 이상하죠? 항구인데 이렇게 내륙에 있어? 라고 이제 생각을 하실 거예요. 보면은 그럼 저 강 따라 그렇죠. 배가 와요? 배가 여기까지 올라가는 겁니다. 보면 강이 엄청 큰 강이군요. 폭이 넓고요. 네. 예, 그래서 이라크 입장에서 봤을 때 매우 중요한 지역이고 그 다음에 이란 입장에서 봤을 때도 저 아바단이라고 하는 그 강변에 있는 네, 그 지역 네, 같은 경우는 이제 석유 산업의 꽤나 이제 중심지인 역할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 두 지역은 양국이 페르시아만 특히 이제 이라크 입장으로 봤을 때는 매우 중요한 네, 이제 네, 네. 그러한 지역인 거죠. 그렇겠네요. 예, 이 지도를 조금 더 축소를 해서 보면 많은 분들이 야 이라크가 좀 되게 깝깝하겠다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왜냐하면 이라크 영토가 이렇게 이어지죠. 이어지는데 여기 딱 해안가를 잡고 쿠웨이트가 이제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원래 이 지역은 옛날에 다 영국이 이제 점유하고 있던 그런 지역이었는데 네. 영국이 물러나면서 쿠웨이트를 똑 띄워가지고 독립을 시킨 거죠. 그러니까 이라크 해안 지역을 확 막아버린 거예요. 네, 네. 예, 그러니까 이제 이라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상당히 이제 목줄이 답답한 이제 그러한 느낌인 거죠. 그래서 이 샤트 알 아랍이라는 이 강은 옛날 오스만 시절 때부터 이제 국경으로 존재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란은 옛날서부터 페르시아 계속 존재했으니까 그리고 서쪽은 다 오스만 이렇게 보면 간단해요. 그런데 이제 이 강이 원체 중요하다 보니까 네. 이 강을 도대체 어디를 경계를 해야 되냐가 이슈가 된 거죠. 강 어디를 경계를 하냐?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보면 강이라는 것들은 강 네. 가운데를 중심으로 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강 이쪽 편을 중심으로 할 수도 있고, 저쪽 편을 놓고 할 수도 있는 거고. 가운데 하는 게 제일 쉽하지 않나요? 그렇죠. 가장 가운데 놓는 게 이제 심플한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양쪽이 1913년에 오스만 제국 아직 살아있을 네, 네. 시절에 오스만 제국하고 이제 이란이 타레그라고 그래가지고 보통 이제 뭐 지질학적 용어죠. 그러니까 이제 강이 이렇게 있으면 제일 깊은 선이 있잖아요. 아. 예, 그냥 가운데로 하면 딱 가운데 끊었는데 여기는 되게 얕네. 실제로 배가 다닐 수 있는 곳은 저 깊은 곳 중심으로 이렇게 다니겠죠 보면은. 네. 예, 아, 대충 근데 또 가운데가 제일 깊은 경우가 제일 깊은 많으니까. 경우가 많지만 꼭 그렇지는 않고 그렇진 않고. 여기는 이제 배가 다니는 게 중요하니까. 야, 그 조금 애매하네. 예, 그래서 수로를 다 잰 거죠. 수로를 다 재서 깊이를 다 재서 네. 이렇게 그 제일 깊은 선을 연결한 그 선을 이제 국경으로 하자. 사실 뭐 합리적이죠. 뭐 그 정도면 괜찮을 것 같아요. 예, 그러면은 서로 너도 다니고 나도 다니고 네. 뭐 불만 없다. 이렇게 이제 했는데 네. 이게 1차 세계 대전이 이제 바로 1914년에 이제 생겼죠. 음. 그러고 나서 오스만 제국이 이제 무너진 거잖아요. 네. 그러고 나니까 이 이라크 지역에는 영국이 이제 들어와서 자기의 영토로 위임 통치령이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국제 연맹에 위임을 받아가지고 지금 이라크 지역을 이제 통치를 하고 있었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이라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영국이 뒤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페르시아 이제 당시 이제 페르시아 네. 이란을 이제 막 밀어붙인 거죠. 그래서 야 이 강 가운데가 아니고 네. 너희 쪽 강변을 가지고 이제 국경을 정하자. 그럼 불만이 생길 것 같은데.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평상시 같으면 이게 이제 이씨도 안 먹히는 이빨도 안 먹히는 이제 이야기인데 당시 국제 상황이 이제 이란 같은 경우는 이제 북쪽에서 이제 새롭게 만들어진 소련이 계속 밀고 내려오려고 하다 보니까 이 혼자서 막을 수가 없는 거죠. 아. 그러면 이제 영국의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뭐 끄덕끄덕 해서 이제 넘어갔던 거죠. 그러면 이제 실제로 바로 옆에 강은 있는데 그 강은 전부 이제 이라크 거예요. 예, 이라크다 보니까 이란은 다녀야 되잖아요. 그래서 결정을 한 게 그럼 다닐 때마다 이 통행료를 내겠다. 예, 그래서 돈 내고 다니는 쪽으로 이렇게 된 거예요. 1937년에 이제 이게 결정이 됩니다. 워낙 이제 급한 상황이라 어쩔 수 없이. 예, 이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게 이제 가슴에 한이 맺힌 거죠. 그렇겠죠. 예.
그래서 1968년에 이제 영국이 이라크 지역에서 철수를 합니다. 드디어 이제 그 수에즈 운하 동쪽에서 이제 다 철수를 하게 되는 거죠. 네. 철수를 하고 나니까 이라크는 이 샤탈 아랍강은 당연히 다 우리 거. 너희들 그동안 37년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다녔으니까 확실하게 그 강 다 우리 거라고 이야기를 이제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당시 이란을 다스리고 있던 팔레비 국왕, 보통 샤 팔레비라고 부르는 네네. 이 국왕이 봤을 때 아니 뭔 소리냐 지금 그렇잖아도 지금 영국 때문에 우리가 가만히 있었는데 그동안 돈 낸 게 얼마고. 예 그러니까 이제 야 이제 그 조약 이제 없어 37년에 조약한 거 이제 우리 안 해. 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당시 71년도에 이제 이라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니 너희들이 그런 식으로 하면 우리가 쫄 줄 알아? 그러면서 이라크 같은 경우는 이란과의 외교 관계를 이제 단절해 버립니다. 강수를 두는 거죠. 네. 예. 그러면서 이제 두 국가는 어디 그럼 한판 붙어 보자라는 쪽으로 갑니다. 그래서 이제 이란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이라크 북부 지역에는 쿠르드족이 계속 살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란에도 쿠르드족이 있어요. 이란에도 있고 이라크에도 예, 있고. 그래서 이라크에 있는 쿠르드족을 이렇게 부추깁니다. 너희들 분리 독립하고 싶지? 우리가 도와줄게. 라고 이제 이야기들을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이라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상당히 열이 받는 이제 이런 상황이 됩니다. 그래도 반면에 또 이란 지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산맥하고 이 국경 사이에는 또 낮은 지역들이 좀 존재를 하고 있죠. 네. 근데 이 지역은 전통적으로 이제 아랍인들이 좀 많이 살고 있는 뭐 그런 지역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라크 같은 경우는 아니 너희들이 왜 그 페르시아인들 지배를 받고 있어? 너희들 독립해. 이라크도 똑같이. 네, 양쪽 다 이제 서로 쿡쿡 옆구리를 찌르면서 독립해라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게 쌓이니까 결국 1974년부터 5년까지 한 1년에 걸쳐 가지고 양국이 국경 분쟁을 이제 벌여요. 근데 제가 이제 국경 분쟁 이렇게 말씀드리면 보통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국경 분쟁은 군인들 나가서 서로 삿대질하다가 이렇게 주먹 다짐도 한번 하고 총 한번 날라가고. 그러다 총알 한번 날아가고 그러다가 싸움 좀 잠시 싸우다가 이제 그치는 네. 우리가 뭐 인도와 중국 국경지에서 보는 이제 그런 거였는데 이때는 살벌합니다. 이라크가 기갑전력 탱크 수백 대를 동원해 가지고 바로 시작이에요? 예, 바로 밀어붙입니다. 바로 밀어붙이는데 이란이 가볍게 이제 그 탱크 수백 대를 이제 격퇴를 합니다. 제압을 하고. 예, 제압을 합니다. 왜냐하면 당시의 이란은 요즘의 이란과 달리 당시의 이란은 세계 최첨단 무기로 무장한 세계 5위의 군사 강국이었어요. 미국으로부터 많이 받았군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뭐 넘치는 돈으로 이제 거의 최첨단 무기를 취미생활처럼 수집하시던 우리 팔레비 국왕이 네. 이란을 이제 세계 5위의 이제 군사 대국으로 만들어놨던 거죠. 그러니까 이라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거 좀 곤란한데, 예라고 하면서 다른 나라들이 이제 중재를 서가지고 1975년 이제 알제 협정이라는 걸 체결을 해요. 네. 자, 다시 돌아가자. 원래대로. 원래대로. 그래서 이제 1937년대로 수로 중앙으로 이제 긋자. 그러고 대신 이란은 이제 그러니까 이라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원래 저쪽까지가 다 내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절반을 내줬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란한테 너희들이 그러면 쿠르드 지원을 이제 끊겠다는 약속해라. 그러니까 이란도 이제 오케이. 그래. 예, 우리 이만큼 얻었으면 됐지라고 하면서 1달러 이제 됐습니다. 잘 70년. 됐네요. 예. 근데 이제 이 두 나라는 전통적으로 좀 앙숙이에요. 이란하고 이라크가. 예. 왜냐면은 이제 일단 인종이 달라요. 말도 다르고. 아랍어, 페르시아어 다르고 페르시아 민족도 다르고 다른 거죠. 근데 이제 종교적으로 보면 시아라는 그 이슬람의 한 분파로서는 또 공통점이 있는 거죠. 두 나라 다 시아군요. 그렇죠. 이란은 뭐 압도적인 시아 우세고 이라크 같은 경우도 이제 다수로 보면 시아가 더 많아요. 인구로 보면은. 네. 근데 70년대 당시에는 이제 별로 그런 게 중요치 않은 이제 그런 상황이 됐던 거죠. 그래서 역사적으로 봐도 뭐 거의 2000년 전서부터 이 지역은 여러 번 티격태격 많이 싸웠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고, 하지만 뭐 원래 비 온 다음에 땅이 굳어진다라는 표현이 있는 것처럼 네. 75년에 일단 협정을 맺어놓고 난 다음에는 양쪽 관계가 좋아졌어요. 잠시. 그래서 78년도에는 재미있는 일이 벌어집니다. 네. 이란 정보부가 당시에 이라크의 대통령은 이제 후세인,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사담 후세인이었는데 네. 옆구리를 쿡쿡 찌릅니다. 너희 동네에 바그다드에 지금 뭔가 일이 생겼어. 생길 것 같아. 잘 찾아봐라. 라고 해서 쿡 찔러주는 거죠. 네. 당시 이라크에서는 이제 쿠데타가 조용히 이제 준비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제 사담 후세인 대통령은 전혀 이제 모르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란 정보부가 이제 알려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다 잡아들여 그래가지고 다 목을 쳐버립니다. 네. 진짜 처형을 해버려요. 네. 그러니까 이제 되게 이제 고마운 거죠. 그럼요. 예, 고마우니까 이제 그 고마움의 대가로 당시에 이제 이란에서 쫓겨와서 이라크에서 망명 생활을 하던 그 호메이니 종교 지도자를 추방을 해버립니다.
호메이니를 추방해요. 예, 원래 이란에서 쫓겨나가지고 바로 옆 어. 나라인 이라크에서 이제 망명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뭐 이라크랑 이란이랑 사이가 좀 안 좋을 때는 그래 너희들 안 좋은 반체제 인사 우리나라에 있으면 써먹을 때가 있겠지라고 했는데 도와줬으니까 나도 도와줘야지. 그래서 추방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쫓겨난 이제 호메이니는 이제 이후부터 이제 프랑스 파리로 이제 가서 이제 활동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게 오히려 이란 혁명의 또 빌미가 됐나 보다. 그렇죠. 보면은. 그러면서 이제 네. 79년 뭐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네. 이제 이란의 이슬람 혁명, 뭐 다음 시간에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네. 이슬람 혁명이 일어나고 철통 통치를 하던 이제 팔레비 국왕이 이제 해외로 쫓겨나는 이제 일이 생기는 거죠. 전제 군주가 무너지고 한순간에 네. 이제 이슬람 신정 뭐 공화국이 등장을 하게 되는 거죠. 호메이니가 만약에 이라크에 그냥 있다가 혁명에서 그냥 병권을 잡았으면 오히려 이란 이라크 사이가 괜찮을 수도 있는데. 괜찮을 수도 이제 있었던 거고,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상황이 있습니다만 네네네. 어떻든 간에 이제 혁명이 이제 일어나고 나니까 당시 이라크 대통령은 이제 혁명을 환영합니다. 왜냐면은 이제 팔레비 국왕하고는 당연히 이제 개인적으로 라이벌 의식이 있었거든요. 보면은 그리고 네. 이 이란은 땅덩어리도 크고 역사도 더 오래되고 그다음에 뭔가 이제 좀 근본 있는 이제 형님 같은 이제 그런 나라다 보니까 네네네. 이 사담 후세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상당히 껄끄러운 상대였던 거죠. 근데 그 팔레비 국왕이 이제 어느 날 쫓겨난 거예요. 아 속이 시원하다. 네네. 예, 그래가지고 이제 이 이슬람 혁명에 대해서 가톨릭 이슬람 신자로서 환영한다라는 뜻을 밝혀요. 근데 이제 이 호메이니가 이제 종교 지도자, 최고 지도자가 됐는데 이라크에 있을 때 뭔가 기분이 안 좋았던 모양이에요. 예, 같은 이제 시아 국가라고 그래가지고 가 있긴 했습니다만 결국 쫓아내기도 하고 네. 뭐 뭔가 이제 박해를 이제 받았다고 생각을 했는지 이 시아파 이 민중들에게 이제 봉기를 촉구합니다. 이라크에. 예, 다 들고 일어나라. 우리 봐라. 우리는 들고 일어나서 지금 왕조를 엎었잖냐. 너희도 지금 사실 시아가 더 다수인데 많은데 소수인 순위가 너희들을 괴롭히지 않냐. 일어나서 엎어라. 라고 이제 봉기를 이제 촉구를 하게 되는 거죠. 네. 근데 이제 후세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뭐 굳이 뭐 그렇게까지 내가 뭐 척실 필요가 있나 이란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뭐 그러지 마시고 형님 그냥 좀 잘 가시죠. 갑시다. 좋게 가시죠라고 네. 이야기를 이제 합니다. 이게 왜냐면은 이제 후세인은 이제 바트당 소속이에요. 그 시리아 그다음에 이라크 이쪽에는 이제 바트당이라는 이 정치 세력이 꽤 오랫동안 이제 통치를 하고 있었는데 네. 이 바트당은 쉽게 말하면 이제 세속적 권위주의 정당이에요. 세속적 권위주의. 예. 종교색은 조금 종교색은 빼고. 없어요. 예. 예, 종교색은 없고 사회주의 성격도 좀 있고 그다음에 일단 권위주의다 보니까 철권 통치, 뭐 독재 이런 성격이 되게 이제 강한데 이 바트당의 핵심은 뭐냐면 근대 국가 건설이에요. 야, 우리도 유럽처럼 저런 힘 있고 폼나게 사는 그런 국가를 건설해 보자. 우리는 왜 못하냐 이거였죠. 이런 국가를 건설하는데 가장 걸림돌은 종족 그다음에 종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야 뭐 시아파 뭐 순위파 뭐 그게 뭐가 중요해. 우린 다 이라크 국민이야. 다 때려쳐. 네네. 뭐 이거 다르다고 뭐 밥 투정하고 그러면 다들 혼나. 뭐 이런 식으로 철권 통치를 하면서 이제 너희들은 이라크 국민이지 시아도 아니고 순위도 아니야. 라고 하면서 근대 국가 건설에 이제 되게 매진하고 있던 상황이었죠. 네. 그러니까 굳이 뭐 종교 문제 가지고 문제를 일으키고 싶지 않았는데 이 호메이니의 호소를 들은 시아파가 봉기를 합니다. 이라크, 그 다음에 그 사우디 이런 쪽에서 이제 시아파가 중심이 된 이 이슬람 혁명 세력들이 이제 봉기를 해서 이 유혈 진화 사태가 여기저기서 벌어집니다. 그래요. 예, 그러니까 중동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거 아닌데라고 생각이 들면서 이란의 혁명 세력에 대한 위협감이 이제 그 컨센서스가 되는 거죠. 쟤네 내버려두면 곤란하겠다. 이란 혁명 괜히 내버려두면 야씨 우리나라 이거 다 무너진다. 예, 다 무너진다. 이제 이런 위기 의식이 이제 생기게 된 거죠. 네네. 이라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거 이란 계속 내버려두면 또 이런 문제가 나타날 텐데라고 생각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74년, 75년 아까 말씀드렸던 그 샤탈 아랍 국경 지역에서 네네네. 분쟁 때 이라크가 이제 당했죠. 그래서 이제 이라크가 이제 그때서부터 본격적으로 그 복수전을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후세인도 이제 막 무기를 사들여요. 군비 경쟁하는군요. 예, 그래서 거의 이란하고 대등한 수준, 조금 이라크가? 조금 밑에 수준이다라고 와. 할 정도로 이제 갑니다. 아무래도 이란이 더 우위다라고 네. 보통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이란은 그 전서부터 미국과의 되게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미국으로 많은 이제 군인들을 보내가지고 엘리트 교육도 받고 오고 했기 때문에 인구도 많고. 예, 인구도 많고 네. 그러니까 이제 이란이 좀 우위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뭐 이라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니 이 정도 우리가 뭐 탱크 수천 대 비행기 수백 대 이렇게 갖고 있으면 해볼 만한 거 아니야?
라고 이제 생각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이란은 저 혁명 이후 미국이랑 사이가 완전히 안 좋아졌어요. 그렇죠. 완전히 안 좋아진 상태였고 유럽 뭐 대부분의 국가로부터 고립된 상태였던 거죠. 그래서 전쟁을 하려면 제일 필요한 거는 무기도 필요하지만 이제 돈이 필요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후세인이 옆나라 왕들한테 찾아갑니다. 펀드 조성합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사우디, 쿠웨이트 귀찮으시죠, 쟤네들. 제가 손 좀 봐드리려고 그러는데 돈 좀 주세요. 돈 좀 주세요. 네. 이거 오케이. 예, 약속을 받고 네. 이제 이란을 침공할 이제 준비를 하게 되는 거죠. 네. 당시 이란은 이제 대규모 숙청 때문에 군사력이 완전히 붕괴되어 있는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팔레비 국왕은 되게 이 군대를 중요시하는 왕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자기와 미국의 친분 관계를 이용해 가지고 뭐 이란 공군 사관생도들은 당연히 미국에 가서 몇 년씩 그다음에 미국 최첨단 전투기는 당연히 사오고 미국과 이란이 동시에 구매하는 뭐 이런 식이었던 거죠. 그래서 군 엘리트들은 말 그대로 이제 미국식 사고가 익숙한 서방 또 친미파가 많고 그렇죠. 당연히 그렇게 그 되니까 사람들 다 숙청했다는 거죠. 숙청이죠. 그러니까 이제 저 위에 이제 최고 뭐 별 많이 다신 분들은 처형. 그다음에 그 밑에 한 소령급서부터 막 줄줄이 다 집으로 돌려보내거나 감옥에 보내거나 네. 하는 이제 이런 상태였던 거죠. 그리고 이제 아무것도 모르는 이제 의지만 넘치는 혁명 수비대가 여기저기 설치고 다니는 이런 공화국 수비대가 이제 첨단 무기 있어도 막상 운용 능력이 많이 떨어졌겠네. 특히 이제 공군력이 이제 완전히 붕괴된 네, 상태였던 네, 네. 거죠. 예. 그리고 이제 공군이라는 것들은 뭐 공군이시니까 잘 아시겠지만, 아유, 그렇죠. 예, 어느 무기나 마찬가지지만 끊임없이 이제 닦고 조이고. 아, 맞습니다. 예, 많이 이제 정비가 최고입니다.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이게 정비병들도 다 예, 침입하러 몰려가지고 가 있는 상태니까 네, 네. 비행기는 있어도 날리지가 못하는 이제 이런 상태니까 이라크 입장에서 봤을 때는 해볼 만하네 진짜. 그 무서운 이란 공군력이 지금 흐지부지 됐으니까 네. 한번 쳐보자라고 네. 생각하는 거죠. 타이밍 좋은데? 그렇죠. 그다음에 옆에 이제 이스라엘 봤잖아요. 뭐 3일 길어봐야 6일이면 끝나는 거예요. 아, 정광석화처럼 들이쳐가지고 끝장을 보자. 사막의 회오리. 예, 해보자. 그래서 1980년 9월 22일 날 기습적으로 이란 침공을 이제 개시를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했던 것처럼 하는 거죠. 일단은 공군기를 동원해가지고 이란의 여기저기 주요 시설들을 폭격을 하고 특히 네. 이제 공군 비행장 네. 때려 부수는데 성과가 안 나요. 왜? 왜냐하면 이 돈이 많은 이란이 미리 이런 일이 이럴 줄 알고 방공망을? 그 방공망이 아니고 이 비행기들을 그냥 그 당시만 해도 많은 나라들은 이제 활주로 주변에 그냥 대충 이렇게 비행기를 세워놨는데 이 이란 같은 경우는 철통 같은 이글루 경납고를 잘. 경납고 이제 그 방어력이 좋은 여기다가 이제 집어넣고 있었던 거죠. 활주로는 부숴도 이제 공군기를 직접 부수는 일은 이제 별로 없었던 거죠. 예. 그리고 이제 이라크 육군이 이제 그 뒤를 이어서 이제 강을 건너가지고 이란 서쪽에 네. 이제 이쪽으로 이제 침공을 하게 되는 거죠. 네. 그런데 이제 전쟁이 발발하니까 음. 이제 뭐 이란 입장에서 봤을 때는 가지고 있는 걸 다 동원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많은 뭐 혼란스러운 상황이었지만 자관 띄울 수 있는 비행기는 띄우고 집으로 보냈던 애들도 다시 좀 불렀겠네요. 아직 그 정도는 아니었는데 일단 남아 있는 애들만 가지고 했는데 네. 그래도 원체 썩어도 준치라고 예 이걸로 이제 이라크 이제 밀려오는 이 육군 세력들을 상당히 이제 격퇴를 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한 발 더 나가가지고 이라크를 이제 공습을 시작합니다. 니네 잘 됐다니. 네, 니네 잘 됐다 건드려? 보면 건드려 막 그래가지고 네. 오히려 이제 이라크 공군기지를 이란 공군기들이 이제 공습을 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이란 해군이 저 이라크에 아까 말씀드렸던 바스라항을 이제 타격을 해가지고 오히려 석유 수출 능력을 확 줄여버리는 이제 이런 식으로 나가게 되는 거죠. 네, 네. 이 당시에 이제 이라크가 이제 먼저 전쟁을 걸었으니까 이란 같은 경우는 평상시 옛날에 세웠던 반격 계획에 따라 가지고 아주 체계적으로 반격을 합니다. 네. 이거 바그다드 주변 지역에 있던 이제 오시라크 원자로 이라크가 핵무기 개발을 하려고 네. 프랑스 협조를 받아서 건설하고 있던 오시라크 발전소를 이란 공군이 가서 때려요? 바그다드까지 가서 때립니다. 때려가지고 상당수 파괴를 시켜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이 원자로는 결국 나중에 이제 이스라엘이 이제 끝장을 내버리는 거죠. 이스라엘 또 여기 예, 또 때려요. 예. 이스라엘은 여기 왜 들어와? 그러니까 지금은 아니고 나중에. 나중에. 예, 나중에. 예. 일단은 뭐 이렇게 격퇴가 됐지만 네, 이라크군이 이제 막 밀어붙이니까 이란은 이제 수세로 이제 일단 되는 거죠. 네, 네, 네. 일단은 방어를 해야 되니까 뭐 지금 체계적으로 뭘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까 이제 호소하는 혁명 정신에 호소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머릿수로 일단 목숨 걸고 막아라. 예, 일단 머릿수로 막아냅니다. 저쪽이 몇만이면 여기서는 이제 10만 단위로 이제 해가지고 일단은 막아내는 거죠. 알란 위대하다. 예, 일단은 이렇게 막아놓지만 뭐 이걸로 계속 갈 수는 없으니까 이제 이란이 그 결단을 내리는 거죠. 뭔가 이제 이란이라는 국기, 이제 우리 국가가 침공당했다, 우리 네. 국가를 보호하겠다라고 해야 되면 이 국가라는 의식을 다시 불러일으킬 필요가 있는 거죠. 혁명 정신, 이걸 넘어서 가지고. 네. 그래서 원래 이제 금지됐던
이제 그 전에 팔레비 국왕 시절에 만들어뒀던 이 국가 내셔널 앤썸을 이제 다시 트는 거죠. 예. 이걸 막 틀면서 이제 이라크가 쳐들어왔다. 혁명할 때는 국가보다는 좀 종교 뭐 그렇죠. 이쪽이었는데. 예, 이건 다 서방의 이제 그런 거였죠. 국민 감정에 호소하려면 익숙한 걸 틀어야 되는 거죠, 보면은. 네. 그래서 이제 국민들한테 호소를 하고 적이 쳐들어왔다라고 이제 알리는 거죠. 네. 그러면서 이제 수청대에서 이제 지배 또는 감옥에 있던 네. 이제 조동사들 대거 다 사면해서 이제 전선에 투입합니다. 이때 드디어 투입하는군요. 예, 이때 이제 투입이 되고 테헤란 이런 데서 이제 후세인한테 죽음을 외치는 이제 또 혁명 정신을 투철한 전사들이 많을 거 아닙니까? 네. 다들 싸그리 몰아가지고 이 서쪽 전선으로 내보내는 거죠. 그래서 이 이란이 이제 기습을 당했지만 이제 조금 한 6개월 정도 지난 후에 81년 4월 달부터는 이제 오히려 공세에 나갑니다. 이란이. 예, 이란이. 오. 그래서 이 당시에 이란 공군이 이제 스트라이크 패키지라는 걸 구성을 해가지고 이라크의 서쪽 지역, 그 시리아하고 접경 지역에 있는 이 공군기지를 타격합니다. 보면 여기까지는 이란이 못 들어오겠지라고 해서 이라크에서는 꽤 후방이었고. 그렇죠. 상당히 후방 지역에 만들어놨던 이제 공군기지를 그 미국식으로 스트라이크 패키지를 구성한 거예요. 전자전기, 공중 경보, 조기 경보 통제기, 급유기, 예, 정찰기, 그다음에 타격, 뭐 이런 걸 아주 패키지로 만들어가지고. 확실히 좀 신무기들이 많이 있었네요 그때. 그러니까 이거를 구성한다라는 거는 이게 그냥 비행기가 있다고 되는 게 아니고 거의 그 싱크로나이즈 스위밍처럼 이 쫙 맞아 떨어져야 돼요. 처음에 시스템이 잘 돼 있어야 되는 거죠. 처음에 정찰기 보내고 그 정찰기 나온 걸 토대로 해가지고 작전 계획 짜고 예, 그 다음에 이제 어느 지점에서 누가 먼저 때리고 돌아올 때도 어디서 급여 받고 이런 것들을 다 맞춰야 되는데 뭐 하나 틀리면 추락이잖아요. 그걸 했다는 거죠? 그걸 한 거예요, 이란이. 그러니까 이제 이라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완전히 이제 뒤통수를 맞은 셈이 되는 거고 결국 이제 81년에는 오히려 이란이 이제 계속 공세를 펼칩니다. 침략군을 격퇴하자 그래가지고 대부분의 이제 뺏겼던 땅을 다 찼습니다. 네. 찾고 이제 82년 초반까지 오히려 이제 국경선을 넘어서 이라크로 이제 갑니다. 오히려 너희들을 이제 끝장을 내겠다. 니네 일로 와, 니네. 예. 라고 이제 하는데 한 1년 정도를 이란이 이제 방어하고 공세로 전환하다 보니까 한계 온 거예요. 부품도 떨어지고 물자도 없고 예전 같으면 주문하면 바로바로 갖다 줬는데 미국이랑 뭐 완전히 없잖아. 영국도 적지고 뭐 그러니까 갖다 줄 데가 없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이라크 같은 경우는 이제 방어전으로 전환을 이제 해야 되는 거죠. 근데 또 역사적으로 재밌는 게 이 이라크 바그다드 이제 이쪽 세력들은 역사적으로 봤을 때 이 축성 성을 쌓고 공병이 강해요. 그래요? 예. 그러니까 이제 강력한 방어 진지를 또 순식간에 구축을 해가지고 이란이 이제 인해 전술로 밀고 들어오는 거를 차근차근 격퇴를 하고 막아냅니다 보면. 예. 그러니까 이제 전선이 이제 교착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전쟁이 처음 벌어지면 막 밀고 당기고 하다가 어느 정도 지나면 이제 균형점을 잡죠. 그러니까 이게 82년 초반이 됐던 거고 이쯤 되니까 이제 서로 정신을 차리고 이제 상대방 뒤통수를 때리려고 이제 노력들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란이 이제 거의 몇 안 남은 우방 중에 하나인 시리아한테 SOS를 칩니다. 너희들이 이라크 뒤통수를 좀 어떻게 좀 때려줘. 그러니까 이라크가 원유를 수출할 때 시리아를 경유해서 수출하는 게 있었는데 지중해 쪽으로 바로 예, 이걸 잘라버립니다. 딱 막으니까 월 50억 달러씩 그 돈이 이제 적자가 나는 거죠. 매월 50억 달러씩 석유 팔아서 이라크가 돈을 벌고 있었는데 예. 지금도 큰 돈인데 그때 어마어마하게 큰 돈이었죠. 예. 그러니까 1년이면 얼마죠? 50 곱하기 10이니까 600억 달러죠. 예, 600억 달러 이제 날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라크 입장에서 봤을 때는 더 이상 전쟁을 할 수가 없는 이제 이런 위기 국면에 돈줄 완전히 막아버려요. 예, 막아버리는 거죠. 이라크는 형님들 약속 어떻게 됐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우디와 이제 쿠웨이트가 이제 600억 달러를 밀어줍니다. 그만큼 너희들이 손해 본 만큼 우리가 밀어줄게. 손실보상. 예, 지금도 600억 불 누가 지원해줬다 그러면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근데 80년대예요. 그러니까 당시 이제 2차 오일 쇼크로 기름값이 이렇게 높으니까 뭐 국고가 넘쳐나는 나라들이었으니까 이제 과감히 해준 거죠 보면은. 그래서 이 양쪽 다 쿠웨이트도 지원을 해줘요. 네, 쿠웨이트도 지원해주는 거죠. 나중에 쿠웨이트 쳐들어가지 않았어요? 그렇죠. 이 돈 때문에 이제 결국은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후세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내가 이거 잘못 건드렸다. 라는 생각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돈 내주던 사우디나 쿠웨이트 형님들 눈초리도 좀 이상하고. 예. 그래서 이제 후세인이 82년 6월 20일 날, 그러니까 이제 전쟁한 지 이제 그 시작한 지 2년도 안 돼가지고 일단은 이제 먼저 휴전을 제의합니다.
이라크가 예, 이라크가. 싸움 걸고 휴전 제안하면 이건 졌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예, 이제 우리 원래대로 돌아갑시다. 예. 라고 이제 제안을 하니까 이제 이란 쪽에서 이제 갈등이 벌어집니다. 이거를 괘씸한데 그래도 우리도 지금 너무 죽을 맛이니까 받자. 일단 받자. 이거는 전선에서 직접 이제 치열하게 전투를 2년 동안 치렀던 이제 주로 이제 군부, 그 다음에 이제 없는 살림을 탈탈 털어서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뒷받침을 하던 이제 행정부. 잘 됐다. 이참에 여기서 빨리 끝내야 돼. 그렇겠죠. 예.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종교인들 반대예요? 예, 반대합니다. 아니, 뭔 소리냐? 지금 이제 이 알라의 영험을 받아가지고 이제 완전히 저쪽을 승기 잡았는데. 끝장을 내야 된다라고 그래가지고 서로가 이제 내부적으로 치열하게 이제 붙습니다. 붙다가 이제 호메이니가 이제 그 선언을 합니다. 예. 조건이 있다. 후세인 물러나고 새로운 정부 구성해라. 후세인 너 물러나고 새 정부 구성하면 오케이 받아줄게. 그 다음에 우리한테 배상금 내라.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제 해볼 수 있는 제안이기도 하죠. 네. 한편으로 보면 사실 여기서 그래 우리가 뭐 전쟁에서 너희들한테 타격 줬으니까 뭐 일정 부분 그래도 뭐 배상금 줄게. 뭐 우리 뭐 석유 팔면 다 나오니까 네. 이렇게 할 수도 있었는데 이제 이라크 내부에서도 야 이거 더 전쟁하기 곤란하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근데 후세인이 무섭잖아요. 그러니까 다들 내려오라는 얘기는 못 하고. 내려오는 이야기는 못 하죠. 근데 이제 용감하게 이제 장관 한 명이 손을 들고 잠시 내려오셨다가 다시 올라가시면 되지 않을까요? 예. 눈치 살짝 보시고. 예. 이야기를 했더니 후세인이 조용히 너 따라 나와. 옆방으로 데리고 가서 쏩니다. 총으로 쏴요? 네, 총으로 쏩니다. 그러고 다시 들어와서 자 아까 어디까지 이야기했지? 라고 이야기를 하니 이제 전쟁은 뭐 계속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양쪽 다 어떻게 보면은 이제 강경파들이 이제 전쟁을 이제 끌고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었던 거죠. 휴전 이야기는 이제 지나갔으니까 다시 전쟁이다라고 해서 이란이 이제 공세를 이제 펼치긴 합니다만 지도를 보시면 아시는 것처럼 산맥이 많다고 그랬잖아요. 이란에는. 그러니까 전쟁은 주로 이쪽 지역에서 벌어지니까 이란의 중심은 이쪽 이스파한 이 산맥 너머인데 이쪽으로 뭘 보내려고 그러면은 일일이 다 이제 산맥을 넘어와야 되니까 병참선이 이제 상당히 이제 힘들어지는 거죠. 그러네요. 그리고 82년 이제 휴전 제안을 둘러싼 여러 가지 내부 갈등 끝에 결국 이란 군부가 일부가 이제 쿠데타를 이제 모의하다가 이란 군부가 그러니까 이제 전쟁 끝내야 된다. 이거 더 이상 하면 이건 나라 망한다. 나라 망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종교 지도자들이 가니까 이거 안 되지라고 생각해서 이제 쿠데타를 준비를 하다가 이제 진압이 되는 또 이런 내부적인 혼란 상황이 이제 생기는 거죠. 그래서 뭐 이런 상황 속이니까 이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전쟁 확실하게 큰 거 한 방 잡아가지고 끝장을 보자라고 해서 타겟을 이란의 이제 이라크의 석유 수출항인 이 바스라, 이 바스라항을 이제 점령을 하는 이제 이 계획을 세웁니다. 쟤네는 여기 잡으면 꼼짝 못한다. 네, 그래가지고 10만 이상의 병력을 이제 투입합니다. 전차 뭐 거의 1000여 대 이상을 투입을 하는 거죠. 이라크 군도 여기 방어를 위해서 8만 명 이상을 투입을 해요. 그러니까 양쪽 다 합하면 20만 명 가까운 전선이 이제 투입되는 거죠.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최대 병력이 그래요. 어마어마한 사이즈였던 거죠. 그래서 한꺼번에 이제 10만 명의 이제 이란군이 돌격을 이제 개시를 합니다. 근데 이라크는 이제 그럴 줄 알고 이 근처에다가 지뢰밭을 쫙 깔아놓습니다. 지뢰라는 거는 개척하려면 장비가 있든지 아니면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이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이제 소년병들을 동원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알라우 아크바르를 외치면서 팔짱을 끼고 이제 이 지뢰밭에 뛰어드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정말 피로 이제 이 지뢰밭을 개척을 한 다음에 통로를 개척을 해가지고 이 기갑부대가 진격을 해서 이라크 진지를 이제 맹타를 퍼붓는 거죠. 근데 이 상황에서 이라크군이 이제 되게 혼란스러웠는데 그때 이라크군을 도와주던 이제 사람 중에 누가 있었냐면 당시 동독에서 파견 나온 이제 군사 고문이 있었어요. 침착하게 상황을 보고 있다가 이제 조언을 해줍니다. 쟤네들이 보병이 지금 못 따라오고 있다. 기갑만 나오고 있으니까 쟤네 너희들 가지고 있는 헬기, 대전차 헬기 동원해서 지금 때리면 된다. 그러니까 이란 공군이 지금 못 쫓아오고 있다. 그래가지고 이제 가지고 있던 이제 이라크군이 모든 헬기를 총동원해가지고 이란 기갑부대를 이제 맹타를 퍼붓는 거죠. 그래가지고 기갑부대를 주저앉힙니다 보면은.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되게 큰 스케일의 전투였어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사이즈보다 훨씬 큰 사이즈의 이제 전투가 이제 벌어졌던 거죠 보면은. 그래서 일단은 이라크가 저 바스라를 이제 사수하는데 성공해요. 성공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82년, 83년에 이어서 이란군이 이제 계속 공격을 이제 퍼붓습니다. 네네네. 퍼붓고 그다음에 전선을 이제 북쪽으로 확장하기 위해서 다시 쿠르드족을 이렇게 지원을 해주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니까 이라크군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거를 일일이 방어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 됐죠. 그래서 네. 이제 후세인이 이제 명령을 내립니다. 화학 무기를 사용해라. 화학 무기를. 예. 그래가지고 이제 처음에는 이제 이란군에다가 이제 화학 무기를 이제 사용을 하는데 처음에 사용했을 때는 사용법이 서툴고 네. 이걸 이제 효과적으로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잘 몰라가지고 전과는 사실 크지 않았다고 그래요. 직접 이제 화학 무기를 맞아가지고 네네. 이제 전사하거나 이런 사람. 근데 이제 심리적으로 충격이 받는 거죠. 저 XX들이 이제 화학 무기를 쓰냐? 예, 일단 후퇴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성공을 한 거죠 방어전에는. 그래서 전쟁이 이제 80년 이제 9월 22일 날 시작됐다고 그랬는데 네. 한 4년쯤 지나고 나니까 이제 양쪽 다 이제 그러기 상태가 된 거예요. 그렇겠죠. 예, 힘이 이제 쭉 빠진 거죠. 이제 네. 보면은. 그리고 그때쯤 점검을 해보니까 이란은 17만 명의 전사자 17만 명. 그다음에 부상자 34만 명. 그러니까 합해 보면은 한 50만 명 이상이 죽거나 다치는 일이 아유. 이제 벌어진 거고, 이제 이라크 역시 한 8만 명 정도가 전사하고 15만 명 정도가 이제 부상당한 한 20만 명. 그러니까 양쪽 합하면 한 80만 명 정도가 죽거나 다치는 일이 이제 벌어졌던 이제 네. 것이 이란 이라크 전쟁의 한 중간쯤. 근데 이게 다 싸운 것도 아니고 아직 중간이에요. 아주 중간. 예. 이후로도 계속 싸운다고요? 계속 싸우죠. 아, 좀 대단하다 이 나라. 그러니까 이제 4년 싸우고 나니까 주먹 휘두를 힘이 없는데 이제 그 다음에 4년을 더 싸웁니다. 그냥 양쪽은 지금 뭐 낭비만 한 거지 뭐 얻은 게 하나도 없는 상황이고. 이란군이 조금 이라크 땅을 좀 이제 회복은 했죠. 점령을 했죠. 강을 건너와 가지고 예, 일부 이제 좀 점령을 했고 예. 이제 주도권은 이제 이란군이 가지고 있는 상태긴 했습니다만 예. 뭐 어마어마한 인명 피해에 물적 피해가 있었던 이란 이라크 전쟁에 그러니까 8년 전쟁 중에 지금 전반부 끝났습니다. 예. 당시 저희 아버지가 이제 이라크에 다녀오셨는데 어때요? 전쟁하는 나라 가 보니까 그랬더니 야, 관공서에 가 보니까 책임자만 남자고 밑엔 다 여성들이 이제 히잡 쓰고 와서 일하더라. 다 전선으로 간 거죠, 보면은. 그랬겠네요. 예. 네. 자, 일단 이란 이라크 전쟁 지금 전반부를 여기서 그러면 마무리하고요. 그렇죠. 남은 후반부 결론이 어떻게 되는지 결론. 네, 네. 그거는 그럼 저희가 다음 이어지는 에피소드에서 한번 박사님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이야기 이란 이라크 전쟁 이야기 들려주신 우리 법무법인 율촌의 최준영 박사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이라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렇게 가지고 게임이 안 끝난다. 안 끝난다. 예, 이 이란 국민들을 이제 흔들어 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84년 이제 2월부터 이제 이란 도시에 대해서 이제 대규모 공습, 이제 전투기도 보내고 미사일도 때리고, 그냥 도시일. 예, 도시 테헤란, 뭐 이스파한, 뭐 시라즈 이런 데를 이제 그냥 때리는 거죠. 이제 보면은. 이건 이제 국제사회로부터 좀 욕을 많이 먹겠는데 그러면. 그렇죠. 근데 이제 이란은 이제 국제사회로부터 고립돼 있으니까 굳이 누가 나서 가지고 이제 이란을 편들어줄 나라는 거의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란은 얻어맞을 수만 있을 수 없잖아요. 이란도 보복하겠죠. 그렇죠. 이제 이라크의 이제 바그다드를 이제 공격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라크도 다시 또 그러면 테헤란을 이제 공격을 하게 되는 거죠. 네네. 그러니까 양쪽 다 이제 미사일을 이제 날리게 되는 거죠. 이 이란 이라크가 꽤 큰 나라들이다 보니까 실제로 바그다드하고 네. 테헤란하고 상당히 이제 멀리 떨어져 있죠. 예. 예, 그러니까 이 양쪽 수도를 이제 공격을 하다 보니까 이거를 전투기를 동원하는 것보다 미사일을 공격하는 게 훨씬 효과적이고, 그 다음에 이제 격추될 위험도, 이 당시에는 뭐 패트리어트 미사일이 나오지 않았으니까 막을 수가 없었던 거죠, 보면은. 최준영 박사의 지구본 연구소 오늘도 여러분께 세계에서 일어난 재미난 일들 전해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정프로고요. 네, 최준영입니다. 네, 자 저희가 이란 이라크 전쟁을 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오늘 후반전을 들려주셔야 되는데 정말 뭐 지난 시간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제 딱 4년 전반전 이제 네. 하고 이제 후반전 이제 이야기를 이제 드려야 되는 거죠. 이렇게 양국이 다 그냥 힘만 쏟아붓고 남는 거 없는. 그러니까 저는 요즘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네. 이렇게 한 6년, 8년 이렇게 가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도 사실 좀 들 때가 있어요. 예. 그렇게 교착 상태로. 예, 그 교착 상태가 이제 되기 시작을 하면 이번 겨울 동안에 이제 어느 쪽이 압도적으로 뭘 못하면 계속 그럴 수도 있겠네요. 엄청 길어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두 쪽 다 특별히 물러날 명분도 없고 물러나면 내가 정치적인 이걸 내놔야 되는데 예, 그러니까 쉽지 않은 이제 이런 상황이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희생은 국민들만 하고.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이란 이라크 전쟁. 네. 그래서 전반 4년을 이제 보내고 나니까 네. 이제 양쪽 다 똑같은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이거는 직접 때려가지고는 답이 없다. 답이 없다. 상대방 발밑을 무너뜨려야 된다. 발밑? 예, 돈줄을 줘야 된다. 아, 뭐 두 나라 돈 나오는 구멍은 뻔하잖아요. 기름이죠. 기름이죠. 예. 그러니까 원유를 차단하겠다. 예. 그래서 두 나라 다 사실 이제 이 전쟁이 벌어진 이후부터 미친 듯이 석유를 캐가지고 판매하기 시작을 합니다. 뭐 오펙이 원래 정한 쿼터 이런 건 다 무시하고 왜냐면 뭐 전쟁 다 물자 사들여야 되니까. 당장 뭐 죽고 사는 문제니까. 예, 그래가지고 이 2차 오일 쇼크 때 천정부지로 치솟았던 원유 가격이 예. 이제 내려가기 시작을 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추가 이거 전쟁을 하는군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걸 보고 있던 이제 사우디 입장에서 봤을 때는 막 가슴을 치고 막 야, 이러다 짜증을 다 내는 죽어. 거죠. 이러다 이러다 다 다 죽어 이 자식들아 보면은. 그런데 네. 두 나라들은 이제 미친 듯이 계속 석유를 이제 팔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전선의 주도권은 이제 이란이 잡고 있고 이라크는 이제 수세적 방어적인 입장이다 보니까 1984년부터 이라크가 본격적으로 이란의 유조선을 공격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아, 배를 때려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화면을 보시면 지금 이제 페르시아만이라고 이제 써 있죠. 예, 예. 여기 보시면 지난 첫 시간에 설명했던 호르무즈 해협이 여기잖아요. 두바이라고 써 있는 요쪽이 이제 호르무즈 해협인데 네. 이 호르무즈 해협의 통제권은 기본적으로 이제 이란이 이제 보유를 하고 있었던 거죠. 이라크가 노리는 수는 뭐였냐면은 혼자서 싸우기에는 너무 버거운 거예요. 지금 이란이랑 싸우기가. 네. 그래서 이란 쪽으로 왔다 갔다 하는 유조선을 때리면 이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호르무즈 해협을 이제 봉쇄를 해서 이라크를 이제 말려 죽이겠다라고 나설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라크는 왜 이렇게 됐냐? 해협이 봉쇄되면 그 호르무즈 해협은 지금도 전 세계 석유의 3분의 1이 지나가는 곳인데 저게 만약 봉쇄되면 네. 미국이 개입할 거 아니겠습니까? 아, 그럼 미국이 개입하면 이라크를 때릴까요? 이란을 때릴까요? 당연히 이란을 때리겠죠. 예. 그러면 이제 승산이 있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미국을 끌어들이자. 그래서 이제 유조선을 이제 공격을 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이란 입장에서 봤을 때도 우리만 맞고 있냐? 너희도 맞아야지. 네. 그래가지고 때리기 시작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양쪽 다 이제 유조선을 이제 때리는 이제 이 전쟁이 벌어지는 걸 가리켜가지고 이제 유조선을 탱커라고 그러죠. 탱커워라고 이제 부릅니다. 그래서 저쪽에 그럼 바다 그때 오염도 엄청 됐겠네요. 오염도 많이 됐고요. 결국은 이제 미사일로 맨 처음에 때리다가 네. 미사일이라는 게 이제 예나 지금은 비싸잖아요. 예. 그리고 이제 그 잘못 쏘면 또 엉뚱한 데 맞고. 네네. 예. 그러니까 더 싸고 확실하게 막자라고 해서 양쪽이 이제 기뢰. 예. 제가 예전에 대만 해협 이야기할 때 말씀 한번 드렸었죠. 네. 바다에 있는 지뢰 같은 그렇죠. 거죠. 예. 네. 양쪽 다 기뢰를 뿌려가지고 뭐 물반, 기뢰반 뭐 이제 이 정도 될 만큼 네. 이제 했던 거죠. 이라크 같은 경우는 이 바스라라고 하는 이 지역이 한참 거슬러 올라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봉쇄가 됩니다. 예, 봉쇄가 되다 보니까 이제 이라크는 자기네 이제 항구에서 석유를 실지를 못하고 네. 인접한 국가인 쿠웨이트에 이제 석유를 보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라크 입장에서 봤을 땐 전쟁을 걸었는데 네. 별로 그렇게 재미가 없는 예, 이런 상황이 이제 되는 와중에 이제 미국이 한 방 얻어맞는 일이 벌어집니다. 미국이요? 얼결에 한 방 얻어맞습니다. 누구한테요? 이라크한테. 미국이? 예, 그러니까 여기 이제 호르무즈 해협을 중심으로 지금 이제 네. 양쪽이 막 미사일이 날아가니까 그러지 말라고. 이제 그러면서 유조선을 이제 호위를 하는 업무를 이제 미 해군이 이제 떠맡습니다. 그래서 여러 이 해군이 이제 이 페르시아만 지역에서 이제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척이 스타크라는 이름의 올리버 해자드 페리급 이제 프리킷이 있었어요. 뭐 요즘 같은 이제 이지스함은 아니고 네. 그냥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일꾼처럼 여러 가지 일을 이제 그러니까 미 해군 입장에서 봤을 때는 뭐 작고 여러 용도로 쓰기 좋은 예, 이런 이제 배였는데 그런데 이제 네. 이 배에 이제 미국 군함에 이 해군 군함에 이라크 F1 이제 프랑스제죠. F1 미라지 전투기가 액조세 미사일을 이제 발사를 해가지고 얻어맞는. 그럼 이라크가 실수해 아니면 노리고 때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썰이 있는데 네. 일단은 이제 알고 때린 거 아니냐? 뭐 이제 미국이 뭐 이제 화끈하게 뭔가 좀 해주지 않으니까. 미국 들어오라고? 예, 뭐 이런 거 아니냐? 뭐 이런 때리면 안 되지.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일단 첫 번째는 이제 왜 어떻게 얻어맞게 됐냐 미 해군이. 네.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그 이라크 F1 그 미라지 전투기가 되게 공격적으로 다가오는 것을 이제 감지를 합니다. 그래서 일단 경고 방송을 날려요. 아, 나 미국이다. 더 가까이 오면 우리가 너한테 미사일을 쏠 수도 있으니까 물러가라. 라고 하는데 이제 더 가까워 오는 와중에 이제 레이더가 이라크가 발사한 이제 미사일을 탐지하는데 실패를 했어요. 공군기이 있는 건 알았는데 미사일은 작잖아요. 이게 날아오는 거를 탐지하는 거를 실패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이 미사일을 두 발을 쐈는데 네. 첫 번째가 이제 옆구리를 강타를 하는 거죠. 강타를 하는데 안 터져요. 안 터져요? 예, 이 프랑스 액조세 미사일의 특징은 뭐냐면 미사일에 빵 맞으면 터져야 되잖아요. 근데 불발이 나요, 자꾸. 포클랜드 전쟁 때도 아르헨티나 공군이 천신만고 끝에 이거를 날려가지고 이 멍중을 시켰는데 회심의 일격을 날려. 회심의 이걸 날렸는데 안 터져요. 그냥 쇳덩어리만 와서 부딪히고 끝. 끝이에요. 끝인데 이걸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참 모르겠습니다만 액조세 미사일은 이제 로켓 방식이라 가지고 안에 이제 완전히 되게 저고공으로 날릴 수 있는데 안에 연료를 탑재했는데 딱 맞고 난 다음에 정작 터져야 될 이름은 안 터지는데 그 가지고 있던 연료랑 그 로켓 엔진은 잘 타요. 막 활활 타서 불을 막 냅니다 보면은. 화재를 유발을 시켜. 네, 화재를 유발을 시켜요. 그래서 포클랜드 전쟁 때도 그 영국 해군이 침몰한 셰필드나 이런 것들이 그 탄약이 폭약이 터져서 침몰한 게 아니고 불이 났는데 그걸 진압을 못 해가지고. 근데 이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빵 맞았는데 안 터지고 뒤에 나요? 로켓 연료랑 그 이제 로켓 엔진이 막 타오르면서 이제 불이 난 거죠. 네. 그런데 이제 두 번째가 이제 다시 날아와서 이번엔 제대로 이제 터집니다 보면은. 네. 그러니까 화재에 이제 폭발까지 일어난 상태다 보니까 이제 미 해군 37명이 사망을 하고 21명이 이제 부상을 입는 이제 큰 일이 벌어집니다. 이라크가 죽겠는데 이거 잘못하면? 그렇죠. 미국을 이렇게. 예, 맞았는데 이제 네.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여기 섣불리 이제 발을 들여놨다가는 이 일이 도대체 어디까지 어떻게 퍼질지 알 수가 없다라고 생각이 드니까 그냥 이제 꿀꺽하고 넘어갑니다. 위험에 넘어가요? 그러니까 이제 이라크 같은 경우는 이제 100배 사죄를 하죠. 너무 죄송합니다. 우리가 실수로 쐈다. 진짜 이란인 줄 알았어요. 우리가 유조 뭐 이란인 줄 알았어요. 아니면 거기 깔짝거리고 있던 뭔 줄 알았어요. 뭐 유조선인 줄 알았어요. 뭐 온갖 하면서 이제 우리 애들이 영어를 못해요. 뭐 그래갖고. 그래서 정말 납작 엎드려가지고 한 끝에 그러니까 뭐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도 일단은 이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그 미사일에 얻어맞은 스타크함은 그래도 그 미 해군의 장기인 이 데미지 컨트롤에 성공을 해서 이제 구멍을 틀어막고 이제 안전한 지대까지 후퇴를 해가지고 네네네. 이제 복귀를 하게 됩니다. 보면은 그러니까 이제 이때부터 이제 미 해군이 이제 본격적으로 이 지역의 이제 군사력을 증강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싸우는 것 좀 내가 좀 봐야 되겠다. 안 되겠다라고 네. 하는데 이게 이제 이후에 또 하나의 큰 비극으로 이제 또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요? 예. 그리고 이제 바다에서는 이렇게 유조선을 때리고 네. 그 다음에 하늘에서는 이제 미사일이 날아다니게 되는 거죠. 그렇겠죠. 네. 예.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군사 목표를 막 때립니다. 때리는데 이제 이라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렇게 가지고 게임이 안 끝난다. 안 끝난다. 예. 이 이란 국민들을 이제 흔들어 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84년 이제 2월부터 이제 이란 도시에 대해서 이제 대규모 공습, 이제 전투기도 보내고 미사일도 때리고. 그냥 도시를. 예, 도시 테헤란, 뭐 이스파한, 뭐 시라즈 이런 데를 이제 그냥 때리는 거죠. 이제 보면은. 이건 이제 국제사회로부터 좀 욕을 많이 먹겠는데. 그러면? 그렇죠. 근데 이제 이란은 이제 국제사회로부터 고립돼 있으니까 굳이 누가 나서 가지고 이제 이란을 편들어줄 나라는 거의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란은 얻어맞을 수만 있을 수 없잖아요. 이란도 보복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라크의 이제 그 바그다드를 이제 공격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라크도 다시 또 그러면 테헤란을 이제 공격을 하게 되는 거죠. 네네. 예, 그러니까 양쪽 다 이제 미사일을 이제 날리게 되는 거죠. 이 이란, 이라크가 꽤 큰 나라들이다 보니까 실제로 바그다드하고 테헤란하고 상당히 이제 멀리 떨어져 있죠. 예. 예, 그러니까 이 양쪽 수도를 이제 공격을 하다 보니까 이거를 전투기를 동원하는 것보다 미사일을 공격하는 게 훨씬 효과적이고 그 다음에 이제 격추될 위험도 이 당시에는 뭐 패트리어트 미사일이 나오지 않았으니까 막을 수가 없었던 거죠 보면은. 그럼 이게 어쨌든 뭐 정확도도 뭐 지금보다 훨씬 떨어질 테니까 진짜 대충 쏘고 대충 아무거나 맞아라 이거죠 이제. 의도되지 않은 피해가 진짜 많았겠네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뭐 처음에는 가지고 있던 걸 쏘기 시작을 했는데 이라크 같은 경우는 이제 전 세계 많은 나라랑 이제 지원도 받고 있었으니까 돈만 주면 사올 수 있었어요. 네네. 그래가지고 여기저기서 이제 미사일을 쏴서 사다가 이제 쐈는데 주로 이제 스커드 이제 미사일을 쐈죠. 그리고 이제 그러면 얻어맞는 이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초반에 이제 갖고 있던 건 몇 개를 쐈는데 다 떨어진 거예요. 네. 공급해줄 곳이 없어요. 큰일 났네. 큰일 났죠. 절체절명의 이제 위기에 빠진 이 상황에서 이란한테 손을 내밀어준 나라가 있었습니다. 또 누구예요? 북한입니다. 북한이 손을 내밀어요? 예. 북한이 손을 내밉니다. 그래서 북한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만든 게 되게 어설프고 사실은 이게 썩 성능이 좋지는 않지만 너희들 지금 테헤란에 떨어지고 있는 그 스커드 미사일 그 잔해를 우리한테 보여주면 우리가 얼마 개량해서 더 좋은 걸 만들 수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 급한 대로 이제 북한이 개발했던 이제 미사일들을 넘겨주고 그 다음에 대금도 지급하고. 근데 북한에서 이란까지 가려면
육로로는 못 갈 거고. 항공기로 갔던 거죠. 비행기로 실어 갔던 거죠.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이제 당시에 그 제일 바빴던 게 이란 공군 소속의 그 보잉 747 여객 그 수송기가 있어요. 보잉 747? 예, 그거는 완전 여객기잖아요. 여객기인데 수송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란 공군의 그 옛날 그 팔레비 국왕 때 이제 포스가 느껴지는 거죠. 747을 이제 그 군용 수송기로 쓰면서 이제 그 큰 비행기를 그 큰 비행기가 이제 북한도 갔다가 이제 대한민국도 왔다가 하면서 부지런히 이제 전쟁 물자를 이제 실어 나릅니다 보면은. 그러니까 이란 입장에서 봤을 때는 북한이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에서 자신들을 도와준. 만약에 진짜 이란이 북한이 안 도와줬으면 거의 끝날 뻔. 거의 그냥 일방적으로 두드려 맞을 뻔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보면은. 그래서 되게 지금도 고맙겠네. 되게 이렇게 끈끈한 관계가 이제 유지되는 거죠. 북한과 네. 이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쉬운 대로 이제 쏘기는 합니다만 이제 한계가 이제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기는 막 세 발 쏘는데 우리는 한 발 쏘고. 네. 네, 이러니까 이제 안 되겠다 싶어서 다시 이제 쿠르드족을 또 이렇게 돈으로 이제 매수를 해서 여러 가지 지원을 하고 이라크가 예, 이라크 북부 지역에 있는 쿠르드족한테 다시 또 이제 무기도 주고 이제 가게 되는 거죠. 근데 이번에는 사태가 꽤 컸어요. 이란이 이제 본격적으로 밀어주기 시작을 하고 이라크도 이제 지금 여력이 별로 없는 상태니까 딱 생각했을 때 야 지금 우리가 독립하면 후세인도 우리를 못 건드릴 거야. 될 것 같다. 될 것 같은 거죠. 그래서 이 규모가 꽤 큰 이제 봉기가 계속 일어납니다. 그러던 와중에 1987년 이제 후세인이 사촌이던 알리 하산 알 자지라는 이제 그 자기 사촌한테 가서 진압하라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진압해라. 아 그래서 쿠르드족 학살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봉기다 보니까 주로 도시 지역 그리고 이제 이렇게 몰려 있는 거죠. 네네. 그래서 이 지역에다가 이제 화학탄을 이제 집중적으로 살포를 합니다. 예, 계기면 어떻게 된다는 거를 확실하게 보여주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무차별적으로 화학탄을 이제 쏘게 되는 거죠. 네네. 그래서 이제 당시의 공격으로 이제 수천 명이 이제 사망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한 50만 명 이상을 이제 수용소로 이제 끌고 갑니다. 50만 명을요? 예, 50만 명을 수용소로 끌고 가게 됩니다. 어휴. 그리고 이제 이라크 같은 경우는 이제 이란이 이제 막 공격을 탄도미사일을 퍼부니까 네네네. 가지고 있던 돈을 이제 다 풀어가지고 온 세계를 뒤져가지고 장비들을 이제 갖고 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가까운 뭐 유럽이나 이런 나라들은 너무 비싸게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프랑스 애들이 우리한테 막 3배씩 지금 그 바가지를 씌우고 있는 거예요. 이제. 참 전쟁 나니까 진짜. 예. 그래서 이제 합리적인 가격에 공급해 주실 분들 막 찾아보니까 저 지구 반대편에 있는 이제 브라질이요? 예. 이런 데서 이제 우리 지금 이거 막 버리려고 생각하고 있던 건데 그거라도 주세요. 그래서 갖고 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라크가 이제 한 87년쯤 되니까 이제 기갑 부대를 다시 재편하는데 성공을 합니다. 이라크가. 예, 이라크가 한 87년 이때부터는 힘을 모아가지고 이라크가 오히려 이제 공세로 이제 나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란이 점령하고 있던 이라크 영토들을 탈환을 이제 하는데 성공을 이제 하게 되고 이란의 이제 여러 지역들을 또 점령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네네네. 이라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야 드디어 이제 우리가 이제 공세를 펼칠 수 있다. 그래서 형님 돈 좀만 더 보내주세요.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때부터 이제 사우디와 쿠웨이트가 이제 거부를 하게 되는 거죠. 야 배럴당 $100씩 할 때는 우리가 도와줄 여력이 충분했는데 지금 배럴당 $6, $8야. 정신 차려. 우리도 지금 죽겠어. 본전치기다 겨우겨우.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이때서부터 더 이상 이제 그 비용 지원을 안 해요. 지원 안 해주기 시작을 합니다. 이라크는 고지가 저 앞에 보이는데. 저지가 그 앞에 보이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라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여기서 좀만 더 밀어붙이면 된다라고 생각하니까 가지고 있는 무기를 이제 87년, 88년 초반에 이제 총동원하기 시작을 합니다. 다 써버리는군요. 예. 그래서 88년 초반에 이제 테헤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이제 미사일을 퍼붓습니다. 보면은 한 2달 동안에 150발 이상을 날려요. 네네네. 예. 그 전에는 뭐 어쩌다 한두 발 날라오는 정도인데 2달에 걸쳐서 150발이면 60일 동안에 날라오니까 하루에 한 3발씩 날라오는 거예요. 그러네요. 2-3발씩. 네네. 그러니까 이 테헤란 시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되게 무서운 거예요. 어디로 날라올 줄 알 수도 없고. 네네네. 그러면서 이란 내부에 정치적인 변화가 생깁니다. 이 뭐냐 도대체 이제 이란 국민들이 이 전쟁하자고 주장했던 이 성직자 강경파 니들이 뭐냐 미사일도 못 막으면서 네네네. 라고 하면서 이제 이란 강경파가 위축이 됩니다. 네. 전쟁을 어떻게 좀 끝내보면 좋겠다라고 하는데 이제 이란도 그냥 가만히 얻어맞을 수는 없으니까 이때서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그동안에 북한이 이제 개량에 성공한 스커드 미사일을 대량으로 수입해요. 들여오면서부터 바그다드에 또 반격을 퍼붓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와중에 전선에서는 1988년 4월에 이제 이라크군이 이란 군에다가 이번에 이란 군에 또 화학 무기를 이제 사용을 하게 됩니다. 이란 군에. 예.
그래서 이란군이 이제 후퇴를 하니까 네. 이제 그 일부 아직까지 이란군이 점령하고 있던 나머지 영토들을 수복하고. 네, 수복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강을 다시 건너서 네. 이제 이란을 다시 침공을 해가지고 네. 뭐 여러 가지 여러 지역들을 또 점령을 하는 또 이런 공세를 또 펼치기도 합니다. 보면은 이라크가 또 우세로 가네요.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80한 8년. 8년 네. 거의 막판이군요 이제. 네네 막판이죠. 네. 이러던 와중에 이제 이 페르시아만 상공에서 이제 비극적인 사건이 이제 발생을 하게 됩니다. 88년? 네, 88년 7월이죠. 네. 88년 7월에 당시에 이제 그 이지스함이었던 이제 순양함이죠. 순양함이었던 이제 호르무즈 그 해협에 빈센트라는 이름의 미 해군 순양함이 경계를 하고 있었어요. 네. 이걸 하고 있었는데 미 해군 함대에 이제 이란 배가 이제 가까이 오면서 되게 위협적인 행동을 이제 보입니다. 뭐 미 해군 입장에서 봤을 때는 배가 이제 큰 배도 아니고 그러니까 미사일을 날리는 것보다는 이제 탑재한 헬기를 이제 보내가지고 저리 가. 근데 이란 해군이 이 헬기에다가 이제 총격을 이제 가합니다. 예, 그러니까 양측이 이제 전투가 이제 벌어지는 거죠. 네네. 자위권 차원의 이제 전투가 벌어지는 거죠. 이 상황에서 이제 그 이란군이 보유하고 있던 F-14 전투기가 이제 전속력으로 이제 접근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이란군의 F-14가 예. 이쪽 이 빈센토 쪽으로 예, 접근을 하는 거를 이제 알게 되고 네. 미 해군이 이제 스탠다드 미사일을 발사를 해서 이 F-14를 격추를 하게 됩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미 해군 입장에서 봤을 때는 막 이제 지금 긴장도 120%된 거죠. 일단 뭐 경미한 교전이라 생각했는데 적군이 막 전속력으로 날라오고 네. 이거를 미사일을 쏴서 격추를 시키고, 근데 이 다음 상황이 또 뭐지? 라고 이제 막 우려를 이제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때 이란 항공의 이제 민항기 여객기가 네. 이 빈센토 상 주변을 지나갑니다. 이란 항공 655편이 이제 접근을 하게 되는 거죠. 아, 불길하네. 예. 그러니까 이제 빈센토 입장에서 봤을 때는 레이더에 뭔가 걸린 거예요. 이란 네. 쪽에서 날라와. 그러니까 이것도 전투기 아니야? 라고 이제 보는 거죠. 그런데 이제 여기는 막 전투기 민항기가 막 섞여 있으니까 일단은 이제 항로를 확인해 보는 거죠. 이게 여객기 맞아? 항로는 여객기 같은데 언제 뜬 거야? 여기 지금 이 시간에 뜨는 게 맞아? 라고 이제 보는데 이 막 다들 긴장을 해보니까 네, 네. 이 당시에 이제 종이를 뒤져가지고 스케줄을 확인해야 되는데 이 수병이 실수를 합니다. 없습니다라고. 정시에 떴는데. 민항기는 정시에 떴는데 스케줄을 잘못 보니까 지금 이 상황에 우리 위를 지나가는 민항기는 없습니다. 없습니다. 저건 그러니까 전투기다. 전투기다. 이거를 이제 윗사람이 다시 확인을 할 때도 야 여기 있잖아라고 하는데 시차가 다르다는 걸 또 놓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란 시차하고 여기 시차가 나다 보니까 아이고. 예. 그래서 발사해요, 뭐를? 예. 그래서 이 상황에서 이제 경고를 합니다. 접근하지 마라. 네. 접근하지 마라. 네. 근데 원래 접근하지 마라고 경고를 할 때는 네. 이제 항공편을 부르든지 네. 아니면 우리의 위치는 어디고 어디 동북방으로부터 접근하는 고도 몇 미터에 있는 항공기는 접근하지 마라. 라고 이야기를 해야 듣는 사람이 나한테 경고를 하는 건가? 라고 해서 물어보죠. 나한테 하는 이야기야? 라고 물어보는데 접근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이 주변 지역에 여객기가 수십 대가 왔다 갔다 하고 있었는데 누구한테 하는 이야기지? 헷갈려 또. 예, 헷갈리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결국 이제 미 해군은 아까 F-14가 하나 격추됐으니까 한 대만 날라왔겠냐? 또 날라왔겠지. 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또 미사일을 이제 발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뭐 여객기가 맞아가지고 이제 290명 승객, 승무원 전원이 이제 사망하는 비극적인 일이 이제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런 사건이 있었군요. 예,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다 잊어먹으셨지만 이제 엄청난 일이 이제 벌어졌던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상황에서 이제 일단은 미 해군은 승무원들을 이제 감쌉니다. 책임 없어.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었고 이란 애들이 잘못했어라고 하면서 뭐 이런 훈장을 이제 줍니다. 제대로 잘 대응했어. 군인들한테? 예. 그래서 결국 이제 이 문제는 나중에 이제 국제중재재판소로 네. 이제 넘어가게 돼가지고 시간이 한참 후에 이제 미국이 1억 3천만 달러를 이제 배상하는 것으로 이제 종결이 됩니다. 그 비행기 타고 있던 뭐 유족분들이라든지. 그렇죠. 네. 예. 그래서 이란 정부는 유족한테 이제 절반을 이제 배상하는 걸로 이제 이렇게 이제 끝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네. 전쟁이 길어지다 보고 여러 나라가 개입하다 보니까 이제 이런 이제 사건들까지 이제 발생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이제 치닫다 보니까 이제 유엔이 이제 더 이상 이제 놔둘 수는 없다. 예, 그래서 1987년 이제 유엔 안보리에서 이제 결의안을 이제 합니다. 그렇죠. 양쪽 이제 휴전하고 철수하고 그다음에 국경 분쟁 문제도 매듭을 지어라. 이라크는 이제 수용을 하겠다고 했는데 이란이 이제 거부를 하게 되는 거죠. 뭘 또 거부할까 싶은데. 근데 거부는 했습니다만 네. 내부적으로 봤을 때 더 이상 안 되겠죠.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7월 20일 날 결의안을 이제 수용하기로 이제 발표를 이란도. 예, 네. 이란도 이제 결의안을 수용하기로 하는 거죠. 네. 그래서 결국 이제 한 달 후인 1988년 8월 20일 날 이제 휴전에 합의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거의 만 8년 가까운 시간 동안 했던 전쟁이 네. 이제 끝나게 됩니다. 네. 예. 그러니까 근데 그러고 났는데 얻은 건 없어. 남는 게 없네요, 진짜. 예,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는데 수십만 네. 명이 죽고 다치고 양 국가의 경제는 거덜이 날 정도로 했는데 국경이나 뭐 영토는 거의 변한 게 없어요. 아니 그 이라크는 그러고 보니까 계속 전쟁이네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도 또 90년대 초반인가? 그때 왜 걸프전. 걸프전 있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게 영향이 이제 다 이렇게 사건이 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전쟁이 끝났어요. 전쟁이 네. 끝나면 이제 각 국가들은 이제 재건, 복구를 해야 되잖아요. 복구를 하려면 또 뭐가 필요하죠? 돈. 돈이 필요한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이라크 입장에서 봤을 때도 지금 이제 없는 살림을 쥐어짜서 네. 저 도대체 무기는 어디다 고철로 팔아먹고 이제 이걸 또 해야 되나 이런 고민하고 있는데 아래 동네에 있는 쿠웨이트가 어이 후세인 나 좀 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야 빌려 갚아야지. 죽는 거 아니었어요? 무슨 소리야? 무슨 소리야? 처음에 얼마는 내가 줬지. 근데 그 다음부터 네가 갚는다고 그래서 내가 빌려준 거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보면은 후세인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아니 사우디는 탕감을 해줬는데 너네 탕감해라. 왜 탕감 안 해주는 거야? 그랬더니 그건 사우디한테 가서 이야기할 거고 우린 탕감 못해. 굉장히 대화가 현실적이네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거 이 자식들 봐라. 그러면 자 고철로 넘기는 거 저 중단해. 야 살아남은 군인들 다 와봐. 야 이제 다 역전의 용사들 아닙니까 보면은. 베테랑들이죠. 다 베테랑들이죠. 이제는 쿠웨이트다. 예, 이제는 쿠웨이트다. 야, 쿠웨이트 알지? 저기 가면은 적과거리 흘러. 막 돈 많고 막 어마하잖아. 너희들 밀린 월급, 뭐 가족들 다 쿠웨이트 가서 살아 이제. 저기로 간다. 저기로 간다. 그래서 이제 침공을 한 거예요. 보면은. 그러니까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돈 갚으라고 이제 쿡쿡 찌르는 이제 이런 요인도 이제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쿠웨이트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니 너희들이 빌려간다며. 라고 이제 당연히 이제 할 말을 이제 했던 거죠 보면은. 근데 쿠웨이트 침공 이후에 또 미국이 이제 그걸 빌미 삼아서 다시 이제 이라크를 그렇죠. 그 전까지는 이제 도와주던 이라크를 또 적군으로 만들어 가지고 결국 이제 걸프전이라는 게 벌어지고 이제 중동 질서가 이제 바뀌게 됐던 거죠. 그러니까 이 어떻게 보면은 국경선은 변한 게 별로 없어요. 근데 많은 게 변화됐던 게 일단은 이란부터 한번 살펴보면 이란은 이제 완전히 신과 같은 영역에 있던 호메이니가 전쟁을 8년 가까이 치르면서 이란 내부에서 위신이 완전히 추락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요. 네, 왜냐면 이제 뭐 아니구나 현실은 현실이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고 전쟁에 이기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원리주의를 상당 부분 이제 해제를 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하지만 이란은 이 내부적으로 봤을 때 이제 뭐 쿠데타, 뭐 어떤 뭐 반 간첩 활동 이런 걸 명분으로 해가지고 한 3만 명 이상을 이제 처단을 합니다. 정치범들을 이제 이런저런 명목으로 몰아가지고 이제 암살하고 살해해버리는 이런 일이 벌어지고 또 대량의 이제 소년병들을 동원해가지고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뢰 제거 이런 데 투입을 이제 막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되게 또 내부적으로 이 충격이 되게 큰 일이 이제 벌어지는 거고 전쟁의 와중에 이란 내부적으로는 아르메니아 계통 사람들은 득을 많이 봅니다. 네. 예. 아르메니아는 왜요? 아르메니아계 사람들이 원래 이란에 옛날부터 살았는데 이 사람들이 원래 이제 상거래에 능했던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제 뭐 이중 국적자도 많고 그러니까 이제 이란 정부가 필요한 것들 요리조리 조달도 많이 이제 해오게 됐다면서. 네. 그런 와중에 이제 이라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쿠웨이트와 전쟁 뭐 이제 이런 것들을 또 이제 준비를 이제 하게 되는 거고. 이 고립무원인 것 같은 이제 이란을 지원해주던 나라 중에 뜻밖의 나라들이 몇 나라 있습니다. 이란? 예, 이란을 도와주던 아까 이제 북한 이야기했었죠. 네네네. 그다음에 이스라엘이 또 이란을 또 열심히 도와줬습니다. 이스라엘? 예. 거기 또 의외네 또. 의외죠. 왜 그러냐면은 이제 지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스라엘은 이쪽에 있죠, 서쪽에 있죠. 이라크는 여기 있죠. 직접 국경을 맞대고는 있지 않습니다만 이스라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라크는 요르단, 시리아 뒤에서 얼마든지 자기들을 공격할 수 있는 좀 위협적인 존재로 이제 간주가 되는 거죠. 그리고 핵무기 개발도 당시에 하고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 이라크의 힘을 빼려면 이란은 친구예요. 그래서 실제로 전쟁이 벌어지던 와중에 이 오시라크 원자로를 공격을 해서 완전히 폐허로 만든 그걸 이란이 먼저 때리고 이스라엘이 때리고 그래서 합작을 이제 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당시 이란 공군의 주력기는 팬텀. 네. 팬텀은 이제 당시에 이스라엘 군도 주력기였거든요. 그래서 자기들이 부품 갖고 있잖아요. 이게 지원해 줍니다. 그 다음에 이란만 갖고 있던 전투기가
이제 당시 최첨단 F-14 톰캣 이 탑건에 나오는 네네. 이거는 미국밖에 부품이 없어요. 네. 그래서 이스라엘이 몰래 어떻게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미국에 가서 구해다가. 그 부품을 구해다가 줍니다. 예, 미국도 모른 척하고 이제 줍니다 보면. 예. 그러고 이스라엘이. 그러고 이제 뭐 토우 미사일 이런 것도 넘겨주고. 아,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양쪽에서 다 이득을 봅니다. 우리나라가요? 예. 뭘로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라크에서는 이제 죽어라 건설 공사를 유지를 합니다. 당시 현대건설, 뭐 대림건설 이런 쪽들이 전쟁통에도. 전쟁통에 다 철수했는데 끝까지 네.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 어릴 때는 되게 한국 이 건설회사는 약속을 지키는 신의를 되게 성실하게 생각하는 전쟁통에서도 건설 활동을 지속하는 80 몇 년이면 하긴 우리 아버지도 거기 계셨겠네요. 예. 그래서 남들 다 철수하는데 한국 현장만 남아서 공사를 하다가 결국 그 공습이나 이런 피해로 인해 가지고 한 20분 이상이 돌아가셨어요. 아 그래요? 예. 이라크에서는 계속 그런 식으로 남아 있었고 이란에 대해서는 이제 전투기 부품 많이 판매했습니다. 전투기 부품. 예, 팬텀 부품들. 그 다음에 이제 이란이 이제 애타게 찾는 여러 가지 무기들, 손에 잡히는 무기들은 뭐든지 다 필요하다. 네. 그러니까 이제 155mm 곡사포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찝차, 뭐 각종 자동차 부품, 네네. 이런 거 대량으로 판매를 이제 하게 됐던 거죠. 그래요. 예,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그럼 우리 제재 받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했을 텐데 지금 같으면 당연히 우리가 그렇게 못하죠. 근데 80년대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가난한 이제 나라였기 때문에 그냥 봐주고 넘어갔던 거죠. 이제 보면은. 그리고 이제 이 와중에 이제 미국이 참 여러 가지 복잡한 행보를 했던 게 두고두고 또 욕을 먹습니다. 미국이요? 예, 그러니까 겉으로는 이란하고 이제 앙숙이잖아요. 앙숙이고 네. 제재를 하는데 뒷거래를 계속을 했던 거죠. 이란하고. 예, 이란하고. 그러니까 왜냐면은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제일 큰 고민이 저 지금 테헤란에 그 억류돼 있는 이란 저기 인질들인 거죠. 대사관 인질들은 일단 풀려나긴 했는데 네. 여기저기 이제 그 인질들이 또 있었어요. 그래서 이 인질 문제를 해결을 하려면 이란하고 뭔가 그래도 관계를 유지를 해야 되는데 이란한테 제일 필요한 것들은 각종 부품, 무기 뭐 그렇겠죠. 그런 거잖아요. 근데 이거를 국가 예산으로 줄 수는 없어요. 음. 돈 나올 구멍이 없으니까. 뭐 쓰리 쿠션 뭐 어디 먹이나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란에다가 그러면 우리가 먼저 무기를 줄 테니까 네. 너희들 이 돈 줘. 그러면 이거를 가지고 우리는 니카라과에 있는 콘트라 반군한테 지원을 해줄게. 콘트라 방구는 왜 나와요? 거기가 이제 좌파 산디스탄이 이제 혁명 전사들이 우파 정권을 무너뜨리고 혁명 정부를 수립했어요. 니카라과에.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사회주의 정권이 앞마당인 중미에 만들어진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이 사회주의 정권에 대항하던 세력이 우파 반군이 콘트라 반군이에요. 얘네들한테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얘네를 지원해주겠다고 또 예산을 쓰기도 되게 애매한 상황이었거든요. 야 너희들 쟤네들 국민들이 싫다고 그래가지고 무너뜨렸는데 의원들이 이거 좋아하겠어요 보면은. 그러니까 이제 양쪽에 돈이 필요하고 여기는 무기가 필요하고 하니까 이제 CIA가 나서가지고 그러면 무기를 몰래 이란에 넘겨줍니다. 이란이 필요로 하는 거. 네네. 그러면 이란한테 비싼 돈으로 그걸 받아가지고 이거를 콘트라 반군한테 지원을 해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쪽하고 관계도 괜찮고 저쪽도 실속을 차리고 다 좋다 이렇게 생각을 이제 하게 됐던 거죠. 근데 이제 이때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예상치 못한 여러 가지 부작용을 겪게 됩니다. 뭐예요? 이 콘트라 반군 입장에서 봤을 때 형님들이 이제 우리한테 뭐 여러 가지 지원해 주면 좋은데 우리 이것도 좀 처분해 주세요라고 해서 이제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은 콘트라 반군이 이제 세금을 거두는데 동네 사람들한테 돈이 아니고 현물로 거둔 거예요. 코카인. 뭐 이런 거? 예? 코카인. 아 코카인 근데 CIA가 뭐 어떻게 할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CIA가 이거를 처분하는 것들을 도와줘요? 도와줍니다. 와. 그래서 이제 니카라과산 코카인들이 이제 멕시코로 이제 처분이 되고 그 멕시코에서 미국으로 대량의 이제 코카인들이 1980년대부터 이제 밀려오게 이제 되는 거죠, 보면은. 그렇게 또 돼요. 예, 그래서 1980년대는 되게 이제 혼동의 시대라고 이제 그러는데, 그러니까 이제 마약을 둘러싸고 미국 내부에서도 이제 손발이 안 맞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이제 중남미 카르텔, 마약 카르텔에 이제 CIA가 개입했다라고 하는 주장들이 간간히 나오는 이유는 이제 여기에 이제 있는 거죠. 죽어라고 한쪽에서 단속하고 예. 한쪽에서 이렇게 쓱. 그래서 결국 이것이 이제 들통이 납니다. 들통 나요? 예, 그래서 이란 콘트라 스캔들이라고 그래가지고. 이름 들어본 것 같다. 그래서 이걸 실무적으로 책임졌던 이제 노스 중령이라는 사람이 네. 이제 의회 청문회에 이제 불려 나갑니다. 근데 의회 청문회에 불려 나가서 이제 이 양반이 이제 의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죽을 죄를 졌습니다. 아니면 저는 몰라요 이게 아니고 네. 당당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보면은
나라를 위해서 했다. 나라를 위해서 했고 이건 내가 판단해서 했고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양쪽을 다 챙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아. 그래서 미국에서는 오히려 이 생중계가 되면서 이 노스 중령이 이제 영웅으로 이제 부상을 합니다. 아, 그래요? 뭐 이것저것 재면서 아무것도 못하는 정치인들보다 100배 낫다. 참군인이다. 진정한 군인이 나타났다. 또 이런 또 이제 에피소드가 또 생기기도 하는 거죠. 그래요. 예, 그래서 이란 이라크 전쟁은 8년 동안 어떻게 보면 정말 치열하게 이제 많은 거를 이제 남겨놓은 이제 전쟁인 거죠. 근데 이제 미국이나 이제 뭐 유럽이나 이런 국가들이 직접 관여한 것이 아니고 뒤에서 사실 되게 지저분하게 이제 장사들을 했어요. 뭐 프랑스 같은 경우는 비싸게, 뭐 이탈리아 같은 경우도 이라크한테 돈 받고 하나도 무기를 안 넘겨줘요. 아, 그건 사기 아닙니까? 뭐 사기죠, 사실. 아, 예, 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그 급한 나라들 뒤통수들을 참 이제 많이 이제 치기도 했던 거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란 이라크 전쟁은 그 규모나 희생에 비해서 이제 잘 알려져 있지 이제 않은 거죠. 그래서 새삼 요즘에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다 보니까 이거는 또 너무 실시간으로 이제 전송이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또 생각이 많이 드는 거고. 네.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잊혀진 것 같은 이란 이라크 전쟁 이야기를 한 2번에 걸쳐서 한번 해봤습니다. 네. 뭐 이 전쟁이 특히 더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전쟁 나면 겉으로 눈물 흘리고 막 위로하고 뭐 이런 게 이제 표면적으로 실제는 이제 그런 마음을 가진 이제 사람들도 꽤 많겠습니다만 그리고 이제 결국 나라들은 다 뒤에서 자기들 일속 챙기는 게 그렇죠. 잔치 그리고, 벌이는 것 그리고 같아요. 점점 처음엔 두 나라 이야기지만 점점 많은 나라들이 개입을 하게 되는 거죠. 많은 나라들 계속 다 자기네 돈 벌 생각만 하고 있는 거죠. 자기 이득을 이제 보려고 하는 거죠. 예, 그게 이제 돈을 벌든 네. 아니면 뭔가 이득을 보든 네네. 예, 여러 가지를 하는 거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지금 똑같은 상황 아니겠습니까? 아휴,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란 이라크 전쟁 저는 이름은 얼핏 들어봤는데 네. 내용은 전혀 모르고 있었거든요. 그렇습니다. 제 나이 또래도 잘 기억이 안 나요. 80년대. 예, 초등학생이었으니까 초등학교, 중학교 뭐 네네네. 이랬으니까 기억이 안 나는 게 당연한 거죠. 그리고 그 이후로도 이제 뭐 걸프전으로 쭉 이어지는 예, 이라크의 또 뭐 이란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네. 있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이란에 대해서 그래도 한 번은 정리하고 넘어갈 일이 이제 팔레비 요건- 국왕 네네. 그다음에 이슬람 이란이요. 혁명에 대해서 한번 이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란 이라크 전쟁은 오늘로 이제 좀 정리를 하고요. 이란 이야기는 조금 더 네, 계속해야 이어서, 되겠죠. 네. 저희는 시작을 했으니까. 다음 시간에 이란 이야기 계속 이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법무법인 율촌 최준영 박사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